물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산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만큼 다루는 부서도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고 앞날을 예측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재작년에 만들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각각의 부처들이 하던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중복이 되기도 하고 빠뜨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좀 더 통합적이고 좀 성과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하자. 논의는 한 30년 있었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고 결국 이제 재작년에 만들어졌죠.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 부처의 장관님들도 참여하시고 민간의 전문가들이나 또 뭐 현장에 있는 직능단체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위원장은 민간의 한 분과 총리께서 두 분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이 물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런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역시 환경운동연합이라는 환경단체 출신으로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환경정책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구미에서 있었던 페놀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으로 환경과 관련해서 물과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멀리까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던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준 충격도 컸고 환경단체들이 물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물 수질과 관련한 활동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강의 특성상 생태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 생태계를 지키는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됐죠. 일을 하다 보니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을 제안하거나 또는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활동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또 우리나라 물 정책들이 발전하는데 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중에 한 개가 수돗물이란 말이에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수기라든지 생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물정책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물정책의 최종적인 결과가 수돗물 음용률의 상수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물정책이 시민들과 훨씬 긴밀하게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다른 예로 든다면은 생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페트병을 만들고 물을 채워서 운송을 하고 냉장을 한 상태에서 판매를 하고 그것에 쓰레기를 버리고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에너지나 등등을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낭비가 있어요. 저희 생각에는 국민들의 위생을 위해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환경이나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과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야죠. 우리나라 물 정책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물 공급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있습니다만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물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물 정책을 추진하는 단위에서 가장 노력해야 될 것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수돗물에 대한 이용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노력해온 결과 물 공급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 공급을 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역에서 물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기후변화 같은 예측 불가능한 조건에 의해 가지고 막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가뭄이 왔다. 그런 경우에는 물 공급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물 공급에 문제가 없지만 도서 지역이라든지 산간 지역이라든지 소규모 작은 동네나 마을 같은 경우는 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물 정책이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작은 부분에 맞춤형의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수돗물 같은 경우도 지역마다 수질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더 균질하게 높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하천에서 물을 끌고 와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취수율이라고 하는데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홍수 때 흘러나가는 물이 내리는 물의 3분의 2 정도쯤 되기 때문에 평상시 흐르는 물을 다 인간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생태계의 이용이라든지 강에서는 막 이렇게 수량의 차이가 커야지 우리 고유의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물은 아끼면 아낄수록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기도 쉽고 생태계를 위해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물 공급과 관련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던 것이 하나의 성과라면은 우리가 더 아끼고 더 효율적으로 써서 인간이 아닌 생태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극단적인 시기를 위해서도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물을 아끼는 것이,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나라는 강이 국토의 한 5%쯤 됩니다. 가볼 만한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여주에 있는 여강이라는 데예요. 여주에 있는 남한강을 여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수도권이기도 하지만 서울과 팔당을 막 지난 곳이라서 자연 생태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강을 따라서 걷는 길이 조성돼 있어서 오붓하게 산속을 걸으면서 강을 볼 수 있는 이런 풍경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강으로 놀러 간다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졌다시피 했는데, 앞으로는 강을 우리가 잘 가꿔서 시민들과 함께 즐기기도 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강도 있고 그다음에 영월에 가면 동강도 있고, 그리고 뭐 한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강들이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을 한번 가서 물과 산과 여러 생태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을 가질 것을 국민들한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대학생들이 이렇게 물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 열의를 가지고 활동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어떤 분야든지 말씀을 해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물 정책 그리고 물 이용에 있어서 큰 변화와 발전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활동이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또 같이 상의를 하시죠. 고맙습니다. 네.